명목상 프랑스의 왕으로 즉위한 앙리 4세는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파리 정복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국민 통합을 위해 카톨릭으로 재개종했고, 나아가 개인에게 종교의 자유를 부여하는 낭트 칙령을 반포함으로써 긴 갈등을 종식시키게 되는데요. 그러나 평화를 가져온 것만으로 아직 그의 책임은 끝나지 않았고, 더 이상 그는 특정 진영의 수장 혹은 뛰어난 전략가로서가 아닌 이제 통합왕국의 군주로서 성과를 보여주어야 했으니, 위그노 전쟁 이전보다 이후로 더 찬란하게 빛날 그의 인생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긴 전란을 끝내고 형식적으로나마 종교통합까지 이룬 상태에서 앙리 4세에게 주어진 남은 지상 과제는 바로 황폐해진 국가를 복구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는 이 모든 국정을 보좌할 대상직에 슐리 공작 막시밀리앙 드 베틴을 임명했으니, 같은 위그노로서 나바르의 시절부터 앙리를 보필해온 그는 재상이 되어 앙리 4세의 황금기를 견인하는 등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선 지나치게 과중했던 농민의 세금을 줄이는 대신 귀족의 세 부담을 늘림으로 오랜 전쟁으로 파산 상태에 있던 프랑스 재정을 개선시키려 한 슐리는 나아가 위그노 전쟁 말기에 터진 사부아와의 전쟁이 조기에 종식되도록 하면서 재정 악화를 막았고, 청부를 옹호한 칼뱅주의의 가르침에 따라 대부분 위그노들이었던 상공업자들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상공업의 부흥을 꾀했는데요. 이처럼 슐리를 통해 여러 부흥책을 펴나가는 속에 즉위초기 앙리 4세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나는 왕국의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일요일이면 닭고기를 먹게 하겠다는 말을 남기는 등 풍요로운 프랑스를 만들 것을 다짐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 말은 지속된 물질적 번영 속에 그의 치세 말기와 루이 13세의 치세를 거치며 어느 정도 현실이 되었으니, 코코뱅이라는 프랑스의 닭고기 스튜어리가 생겨난 시점 역시 이때로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오늘날에도 이루기 어려운 전 국민의 주 1회 고기 섭취라는 기적을 이루어내면서 이것이 통치자의 애민 정신을 상징하는 특별한 사례가 되었기 때문인지 오늘날까지도 닭은 프랑스의 국조로서 앙리 4세가 이루고자 했던 풍요로운 프랑스를 상징하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앙리 4세와 슐리의 치세에서 이후 새로운 왕궁이 된 루브르궁의 재건축과 퐁네프를 비롯한 광장 운하 건설 등 파리의 도시 정비가 이루어졌고, 위그노 전쟁 동안 중단되었던 신대륙 탐사가 재개되기도 했는데요. 앙리 4세 치하 위그노 전쟁에 참전한 바 있으며 오늘날 캐나다 지역에 대한 탐험 및 조사를 명받은 사뮤엘 드 샹플랭은 70년 전 프랑스와 1세 치하 자크 카르티에가 발견했던 일대를 재차 탐험하고 원주민들과 충돌하는 한편 모피 교환을 통해 교류하는 속에 그들의 도움으로 세인트 로렌스 강을 거슬러 올라가 한 모피 교육소를 세우게 되는데요. 이 일대는 이후 프랑스의 왕들의 치세에서 급격히 식민지화가 진행되었으니, 이곳이 바로 오늘날 캐나다의 가장 넓은 주인 퀘벡주의 시초로서 오늘날에도 영어가 우세한 다른 주와 달리 유일하게 프랑스어가 우세한 이 지역은 프랑스 식민제국의 중심이자 캐나다 안에 존재하는 유일한 프랑스 문화권으로서 그 유명세를 떨치게 됩니다. 한편 앙리 4세의 치세의 공이 대부분 슐리의 것이라고 해도 그 슐리를 재상으로 임명한 건 역시 앙리 4세의 능력이었으니, 그와 슐리의 관계를 다른 비슷한 두 경우와 비교해보면 재상의 입김이 더 셌던 훗날의 루이 13세와 리슐리의 관계보다도 순전히 도우미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루이 14세와 콜베르의 관계에 더 가까웠다고 할 수 있었는데요. 앙리 4세가 가톨릭으로의 개종이라는 중대한 결심을 하는데도 슐리의 조언이 큰 영향을 끼쳤으니, 이 때문에 다른 위그노들로부터 미움을 받은 슐리는 귀족들의 세액 부담을 늘린 것 때문에 귀족들과의 관계마저 악화되면서 훗날 앙리 4세가 죽은 뒤에 함께 실격하게 됩니다. 한편 잠시 앙리 4세의 통치에 대한 부분을 떠나 그의 사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앙리 4세의 왕비이자 발로아 왕과 최후의 여인으로서 위그노 전쟁 과정에서 여러 역할을 담당했던 마고는 사랑 없는 형식적인 관계, 아니면 혹 자신의 다른 신체적 혈암 탓인지 앙리 4세와의 관계에서 아무런 자식을 보지 못했는데요. 심지어 위그노 전쟁 말기에서 앙리 4세와의 관계의 극심한 악화로 반대편인 신성 동맹 측에 가담하기도 했던 그녀는 앙리 4세가 프랑스를 정복한 뒤에도 오베르니에 위치한 자신의 거처에 있으며 그와 별거 상태에 있었습니다. 한편 앙리 4세의 입장에서도 그녀가 청산해야 할 발로아 왕가의 남은 잔재였던 데다 자신을 적대해온 그녀의 행적을 매우 위험하게 느끼고 있었는데요. 급기야 그는 이미 그에게 3명의 아이를 낳아준 데다 사실상 그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정부 가브리엘 데스트레를 새 왕비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국 앙리 4세는 표면상 그동안의 마고의 반역 혐의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후계 문제를 이유로 내세우며, 마고가 프랑스 왕족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오랜 협상 끝에 그녀와의 혼인을 무효화시켰고, 오랜 불편한 관계를 청산한 둘은 이후로 드디어 각자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가브리엘은 왕비가 될 운명이 아니었던 것인지 그녀는 국왕의 4번째 아이를 낳던 중 사망했고, 졸지에 두 왕비와 이별한 앙리 4세는 하루빨리 그의 후계자를 낳아줄 새 왕비를 찾게 되는데요. 머지않아 그의 차기 왕비는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대공녀이자 예전 카트린과 같은 메디치가 출신의 마리드 메디시스로 정해졌으니, 전왕비 마고보다 20살가량 어린데다 마침 오랜 위그노 전쟁으로 발생한 극심한 재정난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더하여 막대한 결혼 지참금을 손에 넣기 위해 유럽 제1의 부유한 가문인 메디치가 출신의 그녀와 재혼하게 됩니다. 그러나 워낙에 어색에 밝은 데다 어차피 정략 결혼이었던 만큼 앙리 4세는 왕비 마리에게 별다른 관심을 주지 않았고, 마리 역시 낯선 프랑스 땅에서 쉽사리 적응하지 못한 채 외로움을 해결할 방법으로 사치에만 몰두하면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고독의 세월도 잠시 결혼 1년 만인 1601년, 마리는 그녀의 사명이자 앙리 4세가 그토록 원했던 왕위 계승자 아들 루이를 낳았고, 이후 8년간 무려 5명의 왕자를 더 낳으면서 그녀의 입지력은 단번에 향상되었는데요. 앙리 4세 역시 그의 오랜 바람을 이루어준 그녀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기 시작하면서 둘의 관계는 눈부시게 회복되었고, 태평성대 속에 제일 중요한 후계 문제마저 안정되어 가는 속에 왕실과 프랑스 국민 모두 눈부신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긴 전란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온 것은 물론 그토록 기다려온 후계자까지 얻게 되면서 국가와 자신 모두의 삶에 안정을 가져온 앙리 4세. 그러나 위그노의 수장인 그의 카톨릭 계종은 한편으로 36년간 서로를 적대해온 카톨릭과 위그노 모두의 불신을 낳았고, 평생 수많은 적들과 싸워온 그의 주변은 여전히 위태로웠으며 그는 매일같이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있었으니 그의 삶은 과연 행복하게 마무리될 것이며 그가 읽어놓은 프랑스의 눈부신 치세는 유지될 수 있을까요?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알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왕의 남겨진 마지막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공개됩니다.